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문 닫는 게 돈 버는 일. 공인중개사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매일경제 기사고요. 비슷한 기사들이 지난주 두세 개 더 있었어요. 지난 5월 달에 공인중개사 개업 숫자가 올 들어서 처음으로 8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742명이 신규 개업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최저 수치이죠. 사실 전국에 있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숫자는요, 2023년 2월달 이후로 27개월, 굉장히 길었죠. 27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지난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개업공인중개사 숫자는 11만 1123명입니다. 그만큼 개업보다는 폐업이나 휴업이 장기간 동안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물론 지역별로 보면 예외인 곳도 있습니다. 이제 서울 남부, 충북 이런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오히려 전체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어쨌건 최근 상황을 보면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좀 몰린 데다가 서울 상급지 위주로 거래량이 반등하기도 했지만 중개시장 전체로 보면은 전반적인 침체 상황인 것은 맞아요. 주변에도 보면 폐업하는 곳들이 많고요. 점점 늘어나는 폐업 소식에 현업에 계신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중개업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하느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옆으로 좀 세볼게요. 공인중개사,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지는 현상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호황과 불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부동산 호황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많은 자격증 소지자들이 창업을 하는데요. 이 시점에는 공인중개사가 돈을 잘 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요. 계약 한 건에 중개보수가 1,000만 원이라는 등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시점에 창업하는 분들은요, 되게 오래 버티지는 못해요. 공인중개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그 얘기가 쏟아지는 시점은 이미 호황의 끝자락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호황과 불황은요,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통 2, 3년을 주기로 불황과 호황이 교차하죠. 물론 주기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고요. 더 길거나 더 좁을 때도 있지만 여하튼 전체적인 사이클이 한 번 도는 데에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개업이나 폐업 숫자는요, 부동산 호황이나 그 불황의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서 뒤따라갑니다. 자,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호황의 끝자락에서 시작하고 또 불황의 끝자락에서 폐업을 합니다. 마치 좀 주식시장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남들 다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창업전선에 뛰어들어요. 이때는 이미 호황의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시기이죠. 대부분은 모르고 창업하는 것이지만요, 호황의 끝자락에서 창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절대로 돈맛을 보지 못합니다. 사무실을 차리고 처음 중개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누구나 업무에 적응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요. 처음 시작한 공인중개사가 첫 달부터 계약을 마구마구 해내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리고 호황의 끝자락은 또 곧 다가올 그 불황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그 시점에서 시작한 공인중개사가 슬슬 업무에 적응해 가는 동안에 호황은 점점 사라지고요. 남은 것은 이제 2, 3년간의 좀 어둡고 긴 터널 뿐이죠. 불황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고객도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도 어렵습니다. 고수들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계약을 만들어내지만 초보 공인중개사는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멘붕에 빠져서 우두커니 그냥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한 2, 3년간 뭘 했는지도 모른 채 버티기만 하다가 결국 폐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시점이 불황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 시기가 넘어가면서 슬슬 호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호황이 시작되면 우리 중개시장은 어떨까요? 거래가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고객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경쟁자는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왠지 지금의 그 어떤 상황들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뻔한 스토리예요. 몇 년 정도의 경력으로는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저는 지난 20여 년간 이 똑같은 상황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불황이 이제 너무너무 길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체감상 약간 긴 듯한 느낌은 있지만 과거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고요. 특별히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황의 그 끝자락도 그리 멀지는 않아 보여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논리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뭐 거시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과거의 패턴에 비추어 봤을 때 비슷하고 같은 패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뭘 해야 할까? 일단은 잘 버텨야 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호황기 초반에 돈을 잘 버는 중개사는 단순히 버티기만 했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겠죠. 호황의 그 시작점이 찾아왔을 때 미리 준비한 공인중개사들만이 앞장서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거래처 확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매물을 확보하라는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딱히 바쁘지도 않으면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워킹 손님을 기다리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요. 내 사무실 안에는요, 내가 돈 벌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상황들은요, 항상 사무실 밖에 존재해요. 직접 발로 뛰면서 매물을 확보하고 거래처 건물들을 새롭게 계속 뚫어나가야 합니다. 호황기가 시작될 때 순간적으로 나의 고객을 늘려주고 나의 계약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줄 수 있는 것은 풍부하게 잘 정리된 내 매물장밖에 없어요. 새로운 소유자들, 새로운 건물주들을 계속 만나고 물건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내 매물장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호황이 시작돼도 그게 호황인지 몰라요.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남들 계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뒤늦게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죠. 두 번째는 임장입니다.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거를 소홀히 해요. 손님도 없는데 나가서 물건을 확인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들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자, 내가 오늘 계약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게 오늘 잘해서 나온 계약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과거에 했던 무언가가 오늘 계약이라는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지난달에 냈던 광고였을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손님에게 물건을 보여줬던 어떤 행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께 찾아갔던 건물주하고 얘기가 좀 더 잘 통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오늘의 계약은요, 오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물이 오늘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행동이죠. 어제의 무언가가, 오늘의 무언가가, 그리고 내일의 무언가가 이런 것들이 서로 작동하면서 추후에 나중에 계약이라는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반드시 미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질 것. 호황에는 모든 중개사분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움직이는 만큼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불황에는 또 많은 중개사분들이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저께 했던 그 무언가가 어저께 돈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일종의 어떤 패배의식이 좀 경험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수동적이 되고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살이인가요? 노점상은요, 오늘 일한 것이 오늘 돈으로 바뀝니다. 공인중개사는 절대 그런 직업이 아니죠. 공인중개사가 이 노점상의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반드시 실패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점상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와 노점상, 이 둘은 본인이 한 업무를 돈으로 만드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스템에 맞는 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셔야 돼요. 오늘 열심히 사진 찍어 와서 광고를 내봤자 문의 전화가 없을 거라고요. 오늘 임장을 해봤자 보러 오는 손님이 없을 거라고요. 오늘 물건을 보여줘봤자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기라고요. 이런 마인드로는 호황이 찾아와도 똑같아요. 네 번째는 우리 중개업에 필요한 지식들을 쌓을 것.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저도 부동산과 중개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고객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는 못하고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컨트롤하지도 못해요. 때문에 저도 항상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의 경험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책을 구입해서 읽고 블로그를 찾아보고 유료 강의를 듣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또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타인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경험치를 높인 무언가가 오늘 있으셨나요?
세상 모든 분야에는 경쟁자들이 있고요. 우리 중개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전하지 않는데도 내 수입이 점점 커지고 내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중개 현장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중개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죠. 오늘은 몰랐지만 다음번 그 상황에서는 알고 있는 것. 오늘은 컨트롤을 못했지만 다음번 그 상황에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 이런 지식들과 경험들이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중개업에서의 유일한 무기는 나 자신밖에 없어요. 절대로 오늘과 똑같은 내일의 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투에 임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약간씩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군을 만들어라. 중개업은 사실 꽤 외로운 직업이죠.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정말 외로운 직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업무의 특성 자체가 입장이 정반대인 이 양쪽 당사자를 설득해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직업이에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스크래치를 좀 많이 받는데 딱히 풀 것도 없고요. 느슨해지더라도 혼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주는 사람도 없죠. 속된 말로 좀 독고다이 스타일의 직업인데 그래서 더 아군이 필요하고요. 그 아군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 누군가도 좋고요. 공동중개하다가 만난 그 매너 좋은 상대방 공인중개사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경쟁자도 좋고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 좋겠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 아군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사실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좀 귀찮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만 아군이 생기니까요. 그래도 꾸준히 아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내 지인이 된다면요, 내 인생이 좀 더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아군은 꼭 필요해요. 자, 영원한 호황은 없습니다. 영원한 불황도 없고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앞으로 다가올 그 좋은 시장, 거래가 더 많아지고 손님이 더 많아지고 더 활발해질 그 시장은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조금 더 앞으로 나간 뭔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